납치는 단순히 사람만을 데려가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기억, 시간, 가족, 그 인생을 통째로 훔치는 도둑질과 같은 아주 무서운 재난이죠. 오늘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가장 기이하고 특이한 납치 수법 괴담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유명한 신의 일과대학교 생동서 알방 괴담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사건과 같은 취업사기 형태의 납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테니 오늘 영상에선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라이드 키드내핑 사건. 이 이야기는 괴담이 아닌 실제 사건이고 지금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인데요. 여러분은 귀엽고 예쁜 생명체를 발견했을 때 보쌈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이 보쌈이라는 것은 조선시대 일부 지방에서 실제로 존재했던 납치 혼례 풍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교사에서는 과부의 재혼, 신분차를 넘은 결혼 등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렇게 혼인을 할 수 없는 관계인 여성을 남성 또는 그의 가족, 촌노 등이 야간에 몰래 여성을 포대기 등으로 싸서 납치해가는 혼례를 저질러버립니다. 이런 기괴한 문화는 한국뿐만이 아니라 중앙아시아, 조지아에서도 존재하는데요. 브라이드 키드내핑이라 불리는 이 문화는 결혼을 할 때 남성에게 요구되는 결혼 지참금, 쉽게 말하면 혼수를 지불할 수 없거나 지불할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비롯됩니다. 여성은 결혼 시에 지리적, 경제적으로 친가족을 떠나 대부분 신랑 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러한 노동력 손실로 인해 신랑 측의 지참금, 즉 신부값을 요구합니다. 이 납치의 수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마음에 드는 여성을 납치한 후 강간하여 임신시킵니다. 많은 전통 문화권에서 천연성을 잇는 것은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남성은 임신의 낙인으로 여성 본인과 그의 가족에게 결혼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 너무나 역겹게도 아동 피해자가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현상은 농업 및 가부장적 사회가 강한 도시에서 일어납니다. 이는 결혼이 사회적 지위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랑 가족의 이익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아동 성폭행, 강간, 성병, 조기 임신, 조기 교육 중단으로 인한 심리적, 신체적 피해를 겪을 수 있어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이해하고 지켜나가는 것은 중요하지만 전통이라는 이름의 억압으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한다면 더 이상 미화되거나 낭만적으로 소비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오리고기 1일 무료 초대권 괴담. 여러분은 게르마늄 팔찌 장사에 대해 아시나요? 2000년대 말 일부 다단계 업체의 사기꾼들이 노인 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들, 즉 뻔히 보이는 수에 넘어가는 우둔한 유형의 사람을 데려다가 화려한 언변으로 게르마늄 팔찌를 판매했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이 게르마늄에서 원적외선이 나와 혈액순환과 맥박 안정화, 이 피로회복을 돕는다는 것인데요. 이는 아마도 뮴자로 끝나는 어감에서 오는 신비함과 사기꾼의 화려한 언변이 복합적으로 엮여 신비의 물질로 자리 잡게 된 것이죠. 이 사람들 그 우라늄이나 플루토늄도 몸에 좋다고 하면 믿을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마한 팔찌에서 나오는 원적외선보다 그냥 사람에게서 발산하는 원적외선 양이 훨씬 많으므로 50만원짜리 팔찌 대신 단돈 1,400원으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으니 차라리 출근길 지옥철을 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위 사건과 결이 비슷한 과거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무료 오리고기 초대 식사권 괴담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공짜면 못 참죠. 이 공짜면 못 참는 심리를 꿰뚫어 만들어진 신종 납치 수법이라는 가설이 제기됐을 정도로 이 초대권에는 미심쩍은 문구들이 적혀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누가 봐도 수상한 냄새가 펄펄 풍기는 글귀가 적혀있는데요. 특히 젊은 나이대의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매춘 등 여성 대상의 범죄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의혹은 여러 네티즌들에 의해 단순한 괴담으로 종결되는 듯 했습니다. 조건들이 뭔가 존나 수상한데 눈앞을 상대로 저렴하고 질 안 좋은 오리고기 1인분 제공하고 오랑거리나 공연 같은 거 보여준 다음에 약탈이 같은 거 하는 수법의 전단지인 오리고기는 사실상 믿기고 아무 검증도 안 된 약이나 건강용품 같은 걸 비싼 돈 주고 사게 만드는 것. 노인들은 오리고기보단 저기 가면 그날의 지루함을 줄여줄 오락거리가 생긴다는 점에서 찾게 되는 거. 이게 그거일걸? 어르신들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이거 안 사시면 못 내린다니까. 그런 종류인 걸로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상대로 말도 안 되게 바가지 씌워서 물건 팔아먹는 양아치들 진짜 존내 많음. 근데 지난번에 어떤 기사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알면서 사준다고 하더라. 걔네가 진짜 와서 존나 살갑게 대하고 막 그러는 게 생전 오지도 않는 친자식 때보다 훨씬 낫다고 그냥 모르는 척 팔아준다던 기사 있었음. 그러니까 앞서 설명한 게르마늄 팔찌를 구매하는 사람과 같은 강매에 넘어가기 쉬운 타깃 많은 노력, 오리고기를 판매하는 강매 수법이라는 건데요. 이 리플을 처음 본 저도 꽤나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옥장팡 전사는 이미 사기의 한 종류로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비교적 노년층이 많은 시장통에서나 먹힐 법한데요. 위 초대권을 다시 살펴보면 노약자는 동반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권에서 허용하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오리고기 강매를 하기엔 조금 난이도가 있을 텐데 말이죠. 과연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중국 백화점 유괴 미수 사건. 최근 캄보디아에서 120억 원대 로맨스 스캠 범죄를 벌인 한국인 부부를 아시나요?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불법 성형수술까지 감행했는데요. 이 밖에도 영국인 영어 강사를 살해한 뒤 2년 7개월 동안 수차례 셀프 성형수술을 하며 달아난 범죄자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범죄자가 도주 시에 계속해서 외형을 바꾸게 되면 경찰은 인상착의를 특정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큰 이점이 됩니다. 이미 영화적 클리셰로도 흔하게 사용될 정도인 이 수법을 이용한 유괴 수법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몇 년 전 SNS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라 아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바로 중국에서 일어났던 백화점 유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실제 CCTV 영상을 먼저 보시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 이 평소라면 옆에 꼭 붙어있을 아이가 한눈을 판 사이 없어진 거였죠. 이건 누가 봐도 유괴범의 소행이 분명했는데 어머니는 경비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경비원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직 잃어버린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유괴범이 그리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귀금속 판매대의 유리 진열장을 깨뜨렸습니다. 백화점은 고가의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우엔 경비 시스템이 작동되어 경찰을 출동하고 백화점 전체 문이 차단되는데요. 이를 알고 있던 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하여 탈출로를 재빨리 차단하는 영리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원래 입고 있던 옷과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혀져 있다는 점, 그리고 풍성했던 아이의 머리가 머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이를 납치하여 다른 곳으로 데려가는 동안 아이의 모습을 특정짓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인상착의를 일부러 바꿔놓은 것 같은데요. 이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아마도 인신매매범의 소행이 아닐까요? 이 사건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머니의 기지는 좋았으나 이로 인한 기물파손 책임 보상도 걱정된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돈만 잃은 것이라 다행이네요. 아이가 납치되었다면 돈과 시간, 건강, 직장, 가족 전부 잃었을 테니까요. 네 번째, 미성년자 대리구매 납치계단. 여러분은 대리구매, 일명 대구라는 말을 아시나요? 우리나라는 미성년자의 흡연과 음주가 금지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학창시절 우리 주위에선 술, 담배를 하는 친구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죠. 얼굴 자체가 탈급식인 친구들은 이해가 됩니다만 딱 봐도 급식인 친구들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술, 담배를 구하는지 저 찐따 괴담 국밥은 잘 모르겠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먼저 인명성이 강한 X라는 SNS를 통해 검색을 해보면 대리구매라는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갑 이상부터 구매 가능, 한 갑당 수고비 2-3천원 정도를 받고 라이터는 서비스로 챙겨준다는 등 나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메시지를 통해 접속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런 거래 방식은 단순히 보기엔 큰 위험이 없어 보이지만 간혹 보는 눈이 많으니까 차 안에서 거래하자. 교복 입은 학생에게 이 담배를 권해주는 모습을 누가 보기라도 못하냐 는 식으로 본인 차 안으로 유인한 뒤 그대로 납치해버린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찾아보니까 실제 기사화된 사건은 없었지만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알만한 사람이라면 다 알 법한 괴담인데요. 비행 청소년 기행에 지친 교육청이 퍼뜨린 괴담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공권력에 맞서서 직접 술, 담배를 뚫을 배짱이 없는 급식들이라면 이런 수법에 더 군말 없이 응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다른 현실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직접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이하고 특이한 납치수법 4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서 소개해드린 납치수법은 약자를 타깃으로 한 납치수법이기 때문에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가 발달함에 따라 심리를 조종하여 유인하는 교묘한 납치수법도 생겨나고 있고 본인이 건장한 남성이더라도 다구리 앞에서는 장사 없으니까 나대지 마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제발 좀 남겨주세요. 예?